반갑습니다. 에듀윌 2025년도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 김앤박의 박교수입니다. 제3과목 왕기초통계 왕기통 진행합니다. 챕터 3 추정 가설검정 네 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가설검정의 오류에 대해서 알약 처방하겠습니다. 가설검정 오류란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를 이야기하고요. 보고 계시는 표를 최대한 익숙해지는데 시간을 할애하셔야 됩니다. 표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겠죠? 두 축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축이 진리란, 그리고 두 번째 축은 의사결정. 세상에 진리라는 것이 있니? 라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 진리가 귀무가설의 모습이다. 그리고 귀무가설을 진리로 보고 있다 라고 설정한 뒤 반대의 의견, 즉 귀무가설이 진리가 아니야 라는 측면도 있잖아요. 이렇게 귀무가설이 진리다라는 하나의 축과 그렇지 않다라는 하나의 축 각각을 귀무가설의 입장, 대립가설 입장으로 구별하는 축 하나와 귀무가설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잘 선택하여 옳게 판단한 하나의 케이스, 귀무가설이 참이 아니어서 대립가설이 옳다라는 진리 안에 사람들이 귀무가설은 옳지 않아, 대립가설이 옳아라고 판단한 케이스, 이 두 케이스를 우리는 옳은 판단이라고 합니다. 옳은 판단은 귀무가설이 참일 때 귀무가설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대립가설이 참일 때 대립가설이 참임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중요한 건 나머지 두 상황입니다. 귀무가설이 참인데 귀무가설이 틀렸어, 따라서 대립가설이 옳아 라고 의사결정하는 케이스 제1종 오류와 귀무가설이 거짓이고 대립가설이 참인데 대립가설을 따르지 않고 귀무가설을 옳다고 여기는 제2종 오류. 두 가지 오류가 모두 가능함을 판단하실 수 있죠?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알파라고 부르고 유의 수준이라고 하며 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베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베타의 상대적인 옳은 판단으로 1-베타를 검정력이라고 하는데, 검정한다라는 단어를 보면은 대립가설을 세워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니까 대립가설을 연구자가 주장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검정할 수 있는 힘, 연구자의 힘, 그래서 검정력이라고 부르네요. 이처럼 가설 검정은 네 가지의 케이스 중에 옳은 판단을 하는 것 또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가 1번과 같은 거죠. 귀무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는 오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귀무가설이 참이다 줄치시고 이를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를 줄치시면 참인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니까 제1종 오류다라고 판단이 되시죠. 분명한 건 제 설명을 들었다고 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따라서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먼저 진리가 있고 진리로부터 옳은 판단을 하고 싶다. 이렇게 진리는 H0와 H1 두 가지가 있다. 옳은 판단 역시 H0와 H1 두 가지가 있다. 서로 H0, H0 밑에 옳다. H1, H1에 옳다.
그리고 왼쪽에 제1, 오른쪽 제2. 이와 같이 먼저 구별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머릿속으로 빨리 귀무가설이 참이래. 그리고 이를 기각했대. 그러면 H1이 선택됐대. 제1종 오류네. 1번이 답이야.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라는 같은 표현은 대립가설을 채택했다 또는 대립가설을 선택했다 라는 의견이죠. 풀이 봅니다. 제1종 오류란 귀무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결론을 내리는 오류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니 연구자가 하고자 하는 결론인데 이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데 왜 오류라고 이야기할까요? 연구자가 귀무가설을 기각시키면 결국 H0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것처럼 느끼겠죠. 두 번째 문제, 베타를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라고 할 때 통계 가설 검정에서 1-베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그림을 또 그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먼저 그리고 진리가 H0, H1 있어. 의사결정을 내릴 건데 H0, H1 내리겠지? 옳은 결정, 제1, 제2, 제1 오류를 범할 확률을 알파, 제2 오류를 범할 확률을 베타, 그리고 반대로 H1을 주장을 잘해서 드디어 H0를 기각하고 H1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효한 결과를 얻었을 때 1-베타 검정력이라고 하고 연구자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베타인 검정력에 대한 설명을 확인해 봅시다. 보기 1번,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이를 기각할 확률. 2번, 귀무가설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지 않을 확률. 3번, 귀무가설을 기각하여야 할 경우에 그것을 정확하게 기각할 확률. 4번, 대립가설이 사실이 아닐 때 그것을 정확하게 기각할 확률. 주어진 보기는 함께 연습한 표를 그려서 바로 선택할 수가 없네요. 우리는 대립가설이 참일 때 대립가설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같은 보기가 안 보여요. 그러면 해석을 조금 더 다르게 해볼까요? H1이 진리일 때라는 말은 H0가 거짓일 때, H1을 선택했다라는 말은 H0를 기각했다.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할 경우에 그것을 정확하게 기각했다. 3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 검정력에 대한 해설로 읽힙니다.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할 경우에 귀무가설을 정확하게 기각할 확률. 따라서 가설검정 오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는 팁 들어갑니다. 1번 위의 박스를 여러 번 연습한다. 2번 H0, H1과 관련해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해 본다. 한번 해볼게요. H0가 참일 때 H0를 결정했어요. 옳은 선택. H1이 참일 때 H1을 결정했어요. 옳은 선택. H0가 참인데 H1을 선택했어요. 제1종 오류 그리고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알파. H1이 참인데 H0를 선택했어요.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베타. 끊임없이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연습하실 때 주어진 표가 책마다 다릅니다. 제 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H0,
H1, H0, H1 이렇게 두시고 대각선으로 옳은 결정 1, 2, 알파, 베타 이와 같이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H0, H1, H0, H1 대각선 옳은 결정 1, 2 아래가 1이고 위에가 2입니다.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알파,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베타. 베타에 반대되는 1-베타를 검정역이라 한다. 한 번 더 연습할까요? 됐죠? 2번 풀이 읽겠습니다. 베타를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라 할 때 통계적 가설 검정에서 1-베타를 검정역이라 한다. 따라서 귀무가설이 사실이 아니기에 같은 표현이 대립가설이 사실이기에 라는 말이죠.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을 검정역이라 한다. 따라서 검정역에 대해서 1차적으로 H1이 진리여서 H1을 채택했다 라고 해석하시는 것 하나랑 H0가 거짓이어서 H0를 기각했다 라는 해석 또는 H0를 기각해야 할 경우에 H0를 정확하게 기각했다 이렇게 여러 번 케이스를 다양하게 해석해 주시고 그러한 오류를 범할 확률을 알파, 베타, 검정역은 1-베타다 라고 짝을 지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그리고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 알파와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 베타, 베타의 반대 의견인 검정역 1-베타를 구분하였고 문제를 통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절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러 번 박스를 연습한다. 그리고 H0와 H1과 관련한 다양한 해석을 끊임없이 해보도록 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추정 가설 검정 네 번째 시간 왕기통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